온 가족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막스그라. 국힘의 미디어 특위, 민주당 이재명을 우려하는 해외 언론 진짜 뉴스. 니네들한테 유리한 것만 쏙 떼가지고 이재명이 해외에서 공격당하고 있다, 얘는 위험한 인물이다, 이런 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 건데요. 미국 정부 방송이에요.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은 미국 국무부 산하에 있는 방송국인데 바이든 민주당 정권의 국무부에 소속되어 있는 방송국이다 보니 트럼프 저주하고 트럼프랑 한패로 보여지는 이재명도 저주하죠. 한미일 공조체제로 제2의 냉전 체제를 구축하고 싶은 미국 유태 권력,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바지사장 바이든, 얘네들의 목소리는 이재명을 안 좋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외 언론의 주된 주장이 아닙니다. 트럼프랑 이재명은 미군 감축, 동맹 약화, 이재명은 미군 감축한다는 얘기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트럼프 정권 사람들이 대선 전부터 언급했던 거예요. 국방차관으로 임명된 콜리였나? 그 사람이 미군 감축하고 한국을 핵무장을 시켜서 북한을 단독으로 방어하게끔 하고 주한미군은 중국에 압박하는데 집중해야 된다, 그런 얘기 했었던 거예요. 이재명이 미군 철수하자, 감축하자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그리고 동맹 약화, 지금 너무 몰빵이잖아요. 미국에 너무 몰빵, 일본에 너무 몰빵하니까 우리의 과수분이었던 중국 시장, 러시아 시장이 다 날라갔잖아요. 우리 철저히 현실적인 상인 감각으로 돈 많이 벌어야 되는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왜 우리가 미국, 일본 쪽에 줄 서서 전쟁 분위기 획책하는데 동참합니까? 우리가 피해 봐가면서.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도 있다. 당연히 중국, 북한과 타협해야죠. 이런 요인들이 합쳐지면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 아니요, 미국 민주당, 유태 권력이 원하는 좋은 동맹 관계가 깨지는 것이지 트럼프와 같은 방향이에요. 전세계 평화, 특히 남북 종전선언 파트너는 이재명입니다. 트럼프 임기 시작하고 미국 언론에 어떻게 이재명에 대해서 반응하나, 그게 진짜예요. 한 달도 안 남은 죽어가는 바이든 정권에서 이런 언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진짜 뉴스라고 선동질 하는 거 가지고. 그리고 보아 저거 많이 안 보는 채널이에요. 누가 봐요? 미국에서 보아 저거 재미 때가리 없어서 안 봅니다. 국회 방송 이런 느낌 나는 채널이거든요. 저거는 시청률 엄청 안 나오는 채널이에요. 라디오도 저거 잘 안 듣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듣는 거지. 정치 매체인 더 힐에서 한반도 전문가라고 하는 고든창 변호사가 칼럼을 쓴 건데, 칼럼의 일부분만 떼어가지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한국의 유일한 보호국인, 이게 말이 돼요? 한국의 보호국이 미국과 일본이래요. 이거는 좀 우리나라가 미국, 일본의 식민지라고 전제해놓고 언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중러 등 주요 적국으로 한국의 방향을 바꿀 것. 우리나라 러시아와 수십 년간 거의 혈맹처럼 모든 거 러시아가 다 퍼주고, 우리 한국산 자동차, 마요네즈, 컵라면, 화장품, 가전제품 무진장하게 써주던 게, 팔아주던 게 러시아였어요. 중국도 한국제 많이 수입해 갔었고, 우리가 흑자 가장 많이 보던 나라가 중국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국, 러시아를 적국이라고 보는 게 옳을까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 일본보다 훨씬 이득되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예요. 그리고 북한은 우리랑 같은 피를 나눈 한민족 아닙니까? 북한이 무슨 적국이에요? 우리가 함께 갈, 미래를 꿈꿔야 할 우리 형제들이죠. 물론 제가 군대 있을 때는 우리의 주저 북한이라고, 그거 저도 인정해요, 군인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재명 지지하는 이 민간인 입장에서는 북한은 우리가 언젠가는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형제들 아닙니까? 적국이라고 굳이 우리가 지정한다면 미국 민주당의 미국이죠. 그리고 일본 자민당이 장악한 일본이죠. 얘네들이 우리한테 수십 년간 수탈해 갔으니까. 북중러는 우리의 미래예요. 러시아는 특히 우리의 종전선언을 세계에서 가장 찬성하는 국가고, 푸틴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미친 짓을 해도 윤석열이.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부분을 떼서 해외 언론이 난리가 난 것처럼 별로 안 보는 언론이에요.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 이것도 그렇게 구독자가 많은 그런 언론은 아닙니다. 이재명의 집권 가능성 아래 한미일 3자 동맹 및 외교 안보 관계의 심화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왜 굳이 우리가 한미일에 줄을 서야 되냐고요. 우리는 어느 쪽에도 몰빵 안 합니다. 이재명 정권 되면. 균형 외교, 실리 외교 통해서 우리는 양쪽 어디에도 줄 서지 않고 양쪽으로부터 이득만 뽑아낼 거예요. 한미일 협력에 대한 한국의 약속을 뒤집을 수 있다. 한미일 협력 타령들을 하는 바보들이네. 얘들이 진짜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애들이라고 보나. 일본, 미국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생각을 해요. 탈탈 이용해 먹고 털어먹으려고 하는 놈들입니다. 근데 중국은 대국 마인드를 지네들이 되게 즐겨요. 자기네들 대국이라고 똥꼬 핥아주고 이러면 건들진 않아요. 중국 형님이라고 우리가 비유만 맞춰주면 얘들은 우리나라를 털어가려고는 안 해요. 미국, 일본보다는 덜 털어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비굴하게 볼 수는 있어도 실리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14억 내수 시장을 가진 중국 비유 좀 맞춰주고, 우리가 수출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강대국이 돼서 통일도 하고, 그런 다음에 중국이랑 맞짱 뜨면 되죠. 지금 우리나라가 국력에서 중국한테 비빌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중국은 예전부터 조선을 속국이라고 생각했고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중국 비유 좀 맞춰주면서 우리가 얻어낼 건 많이 얻어내면 얘들 우리를 죽이려고 탈탈 털어가려고는 안 한다고요. 일본은 700조 원 이상 누적 적자예요. 매년 한 30조 이상 적자예요. 우리한테 수출만 하지
우리 거 잘 안 씁니다. 삼성 가전 안 써요. 절대 그지 같은 파나소닉 진액 거 씁니다. 우리 현대차 죽었다 깨나도 안 사요. 제가 일본에서 오래 살면서 한국차 한 번 봤어요. 딱 한 번. 도쿄의 택시, 그랜저 택시 딱 한 번 봐서 우와 신기하다고 사진 찍었었는데 우리나라 일본차 드글드글하죠. 일본은 한국을 개무시해요. 우습게 보고 깍대기 홀라당 100개 먹으려고 하고 얘들은 약한 사람들 배려를 안 해줘요. 중국은 그나마 자기네들한테 굽실거리고 절하고 있으면 평화를 지켜줘요.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를 왕으로 모셔라 이러면 되는 애들이에요. 가오 잡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애들. 근데 일본 애들은 약하게 보이면 물어뜯습니다. 하이에나들이에요. 우리나라 일본 대단하게 수출해요 지금. 자동차도 안 팔려, TV, 가전도 안 팔려, 핸드폰도 삼성 로고 붙이니까 안 팔렸다가 갤럭시라고 붙이니까 좀 팔려. 파프리카, 한국 김? 이 정도 수입해주는 애들이에요. 우리 거 수입 안 합니다 별로. 짜잘한 거 수입 좀 하고 얘들은 소부장으로 가마우즈 경제하고 아니에요. 렉서스, 도요타, 혼다, 닛산, 카메라. 진영 논리를 떠나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한 1년에 100조 가깝게 흑자를 본 해도 있어요. 일본은 누적 적자가 700조 이상인데 그러면 일본이 우리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엄청 일본제 수입을 많이 해주는데 근데 일본은 감사하지 않아요. 더 껍데기 벗겨먹으려고 합니다. 일본은 무조건 세게 나가고 강한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절대 굽히고 들어가면은 윤석열 같은 모습 보이면 탈탈 털려요. 일본이 이지메 문화가 애들부터 있어요. 본능적으로 있더라고요. 지보다 작고 약한 애들은 유치원 때부터 왕따를 하더라고요. 싸가지 없는 여자들끼리 몇 명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외국인 자녀나 키가 작거나 이런 애들은 따돌리고 때리고 이러더라고요. 유치원생부터. 희한한 민족성이죠. 얘들은 이즘에 약자는 무조건 조져야 된다는 요게 박혀있어요. 근데 강자한테는 덜덜덜입니다. 그래서 제일교포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엄청 세진 거예요. 일부러 센 모습 보이려고 외모도 강렬하게 추성은 있죠. 원래 얼굴이 뽀얀 미소년 스타일이었어요 젊어서. 근데 일본에서 약하게 보이면 물어뜯기니까 새까맣게 태닝을 하고 완전 양키라고 하는데요. 양키 스타일, 건달 스타일로 일부러 하고 다녀요. 약하게 보이면 조지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본과의 외교에서 이재명 정권이 돼야 상식적인 한일 관계가 구축이 됩니다. 오히려 얘들은 서열이 정리가 되는 게 되게 편해해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명함을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직함이 뭔지, 나보다 위인가 아래인가. 그래서 서열이 딱 정해지는 걸 되게 흡족해해요. 근데 한국이 자꾸 치고 올라오고 각 분야에서 일본을 역전하고 이러니까 열받고 짜증이 나죠. 그래서 한국 혐한 세력들이 늘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 분야에서 일본을 압도하게 되면 일본은 한국한테 굽실굽실 될 거예요. 되게 예의 바르고 착한 일본인들이 될 겁니다. 일본한테 쌍욕을 하고 이러자는 얘기가 아니라 강하게 고자세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일본 애들은 우에 까라노 메센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바라보는 그 시선. 일본 애들은 한국을 우에 까라노 메센 우습게 보고 있었는데 모든 분야를 자꾸 역전하고 마지막 남은 자동차 요것도 넘으려고 하고 이러니 짜증이 나는 거죠. 열받고. 세게 대하면은 얘들은 찌그러져요. 세계 1위 경제 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좌파 선동가, 이재명이 좌파 선동가래요. 한국의 차기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요거 한마디 쓴 건데 근데 파이낸셜 타임스 이게 어디 거예요? 이재명한테 좌파 선동가라는 표현을 쓴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본 니케이 신문이 갖고 있는 언론사죠. 영국 경제지 파이낸셜 타임스 일본 니케이에 팔렸다 2015년에. 그래서 니혼 게자이 신문, 일본 경제신문. 그래서 일경 그것만 줄여서 니케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엄청 돈이 많아요.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친일적인 성향이죠. 일본이 이재명 트럼프 싫어하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재명을 안 좋게 좌파 선동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니케이 그룹이 출판사도 있고 니혼 게자이 신문도 가지고 있고 파이낸셜 타임스도 가지고 있고 테레비 도쿄 얘들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진이 나도 애니메이션 방송을 한다는 테레비 도쿄. 하여튼 돈 되게 많은 언론사예요. 일본 언론사가 돈이 훨씬 많아요. 아직도 종이신문 보는 문화가 아직도 있고 세계 1위 발행 부수를 자랑하는 게 요미우리 신문이죠. 요미우리도 니테레라고 하는 방송국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해외 언론 중에 별로 영양가도 없고 그런 데서 아니면 친일 언론사거나 아니면 일부분을 빼서 국힘 애들한테 유리하게 이재명 까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그렇게 정리한 건데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힘애들 되게 수준 낮구나 역시나. 메이저 언론 대형 언론들 분위기를 보면 알죠. 타임지에서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좋은 이런 표지를 만들어줬죠. 이재명도 대통령 되면 아마 표지 모델로 나올 겁니다. 내년 타임지 표지 모델 예약되어 있다고 보는데 문재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어둡고 음흉스러운 이런 모습을 담아냈고 타임지 기사의 사진에서는 우유빛깔 이재명이에요. 뽀얗고 밝은 모습의 이재명을 나쁘게 보지 않아요. 이런 대형 유명한 언론들은.